세종시가 국내 13개 유망기업과 5,982억 원에 이르는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반도체와 의료 분야 등 2,1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정호 중심의 아트밸리 구축과 아산항 개발 밑그림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아산을 만들기 위한 5대 전략과제도 발표했습니다. 충청남도와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 얼라이언스가 행복 두끼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결식의료 아동 700여 명에게 앞으로 1년간의 양질의 도시락이 지원됩니다. 세종시 장남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뜸부기의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아산시가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온천천 활성화를 위해 온천천 유등축제를 개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민선 4기 세종시정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유망기업 13곳과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가 민선 4기 시정 들어 가장 규모가 큰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유망기업 13곳과 5,982억 원에 이르는 투자 합의각서를 체결한 겁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기업 중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2,5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650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입니다. 또 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은 디스플레이 제품과 검사 장비 제조를 위해 1,160억 원을 투자하고 540명 규모의 채용을 약속했습니다. 이들 13개 기업의 전체 신규 고용 인원만 2,2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회사가 경기도, 대전, 충청도 이렇게 다 흩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세종으로 전체 설비업 관련된 회사들 다 모아서 사실은 저희 중소기업 규모로서는 되게 큰 규모인 29,000평을 이번에 저희가 들어왔거든요. 앞으로 많은 지원 속에 저희가 비즈니스만 잘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들 입주 기업의 원활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진행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산업단지 기반 시설 조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기업 유치만큼 기업의 성장 유지 전략을 수립하여 참여기업 모두가 미래 전략 수도 세종에서 성공 신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들 13개 기업이 입주할 스마트 그린 일반 산업단지는 소정명 고등리 일원에 84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 중이며 현재 분양이 거의 완료돼 내년 하반기부터 기업들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정호 중심의 아트밸리 구축과 아산항 개발 밑그림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아산을 만들기 위한 5대 전략과제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앞둔 박경기 시장. 그간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충남도를 방문해 아산항 물동량의 수요 예측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아산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고 신정호 중심의 아트 플랫폼 이미지 구축을 위한 BI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아산의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브랜딩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카페를 갤러리로 활용하여 국제 비엔날레를 창설하고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8월 1일 아트밸리 관광 특화 노선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신정호 아트밸리로 오가는 길이 편해지도록 했습니다. 이어 박 시장은 창의와 혁신, 공정과 형평, 책임과 신뢰, 소통과 협치 등 4대 시정 가치를 기조로 한 민선 8기 5대 전략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신정호 아트밸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연 예술과 쌀 조개섬 등 수변공원 개발을 통해 문화 관광 도시를 조성하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자동차 등 기존 사업을 고도화하고 바이오와 인공지능 등 신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해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산후관리비 지원과 출산 장려금 상향, 장애인 전용 온천 힐링센터 건립 등
교육복지 도시를 만들고 참여자치위원회 출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도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서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1도심 3부심 공간구조 체계를 구축하고 아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아산항 개발에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평택 당진 아산항으로 불리는 국가항만을 갖고자 염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국가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고, 국가에서도 그러한 방향의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함께 그러면 물동량 추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한편 9개 정책 목표에 101개 전략 과제를 확정한 박 시장은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청남도와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 얼라이언스가 행복 두끼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결식우려 아동 700여 명에겐 앞으로 1년 동안 영양소를 고려한 양질의 도시락이 지원됩니다. 도는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도 해당 아동들을 급식 지원 제도에 편입시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행복 두끼 프로젝트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끼니 공백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행복 얼라이언스의 멤버사인 112개 기업과 58개 자치단체, 30만 명의 일반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행복날의 행복 얼라이언스 사무국 조민영 본부장,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 최강종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아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대상 선정 워크숍은 지난 27일과 28일 전국 243개 지자체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에서 열렸으며, 시는 오랫동안 방치됐던 옛 도고 보건지소를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로 적극 활용하는 사례를 발표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시는 7, 80년대 최고의 온천 관광지였지만 현재 인구 소멸 지역에 해당하는 도고면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지역 발전 불균형에 처해 있는 서부권역에 청년 인프라와 유휴 공유 재산을 접목해 재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세종시청 공무원의 잇따른 죽음으로 공직사회가 뒤숭숭한데요.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조직 문화를 혁신하겠다며 6가지 과제를 내놨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가 조직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은 크게 6가지입니다. 직원들의 심리적 건강 상태를 보살피는 외로움 전담관제를 도입하고, 중요 또는 경무직위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근무 성적 평정에 가점을 주는 소위 패스트트랙 도입,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나 부하 평가를 실시하는 다면평가, 일명 3D 입체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대 간 소통을 위한 MG 주간의 날 도입과 대체 인력 확보를 통한 결혼 회소, 직원 역량 증진을 위한 휴식, 배움, 성장이 어우러진 사가 독서제 도입 등 6가지를 혁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 문화 혁신에 적극 나선다는데 긍정적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대안이 공개된 후 시청 내부 게시판엔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빠진 채 평가 시스템을 바꾸는 데 그쳤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줄을 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중요 또는 경무직위에 있는 직원을 우대하는 패스트트랙 도입과 관련해선 동기부여는 되겠지만 과연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주무과라든가 주무계는 다른 계보다 부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총괄하는 입장도 되고 조절하는 입장도, 업무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중요하다고 우리가 보아서 애매하지만 그런 그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또 동료나 부하 평가를 실시하는 다면 평가의 경우 기업은 물론 과거 여러 공공기관에서 추진된 바 있는데 직원 간 불신이나 인기 투표 등의 문제가 부각됐던 만큼 시행 전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타 시도 단체나 기관에서 어떤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걷어들인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들을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 잘못되어 있던 부분들이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종시에서 또 다른 폐단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종시는 이번에 발표한 조직문화 혁신 계획에 대해 향후 직원과 전문가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삼생활권 환승주차장 복합시설 공사가 본격화됩니다. 이곳에는 424대가 주차할 수 있는 환승주차장을 비롯해 로컬푸드 직매장 4호점과 실내 놀이터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사업비 376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은 부지 매입은 행복청이, 설계와 시공은 LH가, 싱싱장터 등 실내 건축은 세종시에서 맡아 추진하며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조치원읍 남리에 있는 배수펌프장에 자동 운영 관리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세종시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사업에 남리 배수펌프장이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현재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 장비를 가동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재난상황실에서 원격으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세종시는 내년 장마철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금개구리와 맹꽁이 등의 서식이 확인된 세종시 장남들, 이른바 중앙공원 2단계 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뜸부기의 서식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장남들 보전 시민 모임에 따르면 지난 25일 장남들 보전 지역에서 1년생으로 추정되는 뜸부기의 서식이 관찰됐습니다. 시민 모임은 해당 뜸부기가 장남들에서 번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세종시와 행복청이 장남들을 보전하고 생태 공간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시민들과 논의하고 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천안시는 29일자로 개별주택 360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과 합병, 신중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입니다. 열람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며 시청 세정과와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문성동과 복명동, 성정 1, 2동을 지역구로 든 천안시의회 보가영 의원인데요. 생리대 무료 자판기 설치와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월경권 보장을 위한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여성 친화 도시 천안시 월경권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날 마법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흔히 여성이 생리하는 날이면 그날 마법 등과 같은 단어로 여성의 몸 상태를 대변해 왔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그날은 표현하는 단어가 제각각 다릅니다. 독일은 딸기 주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미국은 언트플로, 프랑스는 과거 영국과의 전쟁에 빗대어 영국 군대가 상륙했다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생리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거북하고 적절치 못한 발언이니 생리대 대신 위생대라고 표현하자는 발언만 보더라도 우리의 현 시대를 말해줍니다. 이처럼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불편함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생리 현상에서도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아시나요? 생리를 겪는 여성에게도 가진 자와 가난한 자의 고통의 무게가 다릅니다. 깔창 생리대라고 들어보셨지요? 2016년 저소득층 청소년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에 신문이나 종이, 휴지를 깔아서 생리대를 대신해서 사용했다는 뉴스 소식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처럼 생리 빈곤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저소득층인 여성에게는 한 달에 한 번 겪는 마법이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현재는 세계적으로도 생리 빈곤에 대한 문제가 이슈되었고 생리에 대한 언급조차 할 수 없는 몇몇 나라의 문화로 여성의 생리 관리에 대한 건강권까지 침해받고 있는 현실에 많은 시민단체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여성의 생리는 개인이 짊어져야 할 문제가 아닌 여성의 건강과 삶을 책임지는 기본권이 되었습니다. 독일은 일찍이 여성의 생리 기본권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2013년 독일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어 온 생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존중하는 공감대를 형성해보자는 취지에서 매년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제정합니다. 평균 여성의 월경 기간인 5일과 월경 주기인 28일의 의미를 담아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천안시도 여성 친화도시답게 월경권을 보장하길 바라며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천안시도 관내 공공시설의 생리대 무료 자판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여성의 건강 보호와 양성 평등을 위해서 관내 공공시설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청소년 공공시설 5개소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르면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있지만 청소년 팀의 사업인 청소년 공공시설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양성평등 건강증진 사업인 생리대 무료 자판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천안시 관내 공공시설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서 많은 여성들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확대 및 홍보해야 합니다. 국가사업인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가족이 대상 가구이지만 지원율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다 보니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청소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국가 사업이긴 하지만 천안시 자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청소년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성평등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28조에 따르면 시장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 주기에 따른 양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의 월경권은 건강권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양성평등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5분 발언을 통해서 건강한 고민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천안시가 여성 친화도시로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산 온양 온천역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한두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년째 저조한 이용률에 아산시가 결국 대여소를 내년부터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누구나 쉽게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온양온천역 공영자전거 대여소입니다. 지난 2017년 유료화 시행 이후 2018년 연간 이용객은 457명, 하루 평균 1.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를 거듭해도 이용률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고 지난해 역시 하루 평균 이용객이 2.32명으로 집계되는 등 낮은 이용률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공영자전거 대여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아산시가 대여소를 올해 연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이용이 저조한 데다 관리직원 배치 등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된다는 시의회의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담당 부서는 대여소 운영 중단 이후 해당 공간 활용 방안은 다른 실과와 협의를 통해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자전거 대여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30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온천천 활성화를 위해 온천천 유등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유등축제는 관광호텔부터 반도 유보라 아파트까지 이어지는 온천천에서 팬더와 토끼, 거북이 등 대형 한지를 이용한 다양한 유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유등 감상은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며 오는 2일과 3일 그리고 10일 오후 5시부터는 온천천 무대에서 음악회 등 야외 공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 미래교육추진센터는 이달 말부터 11월 초까지 시군별 찾아가는 충남 미래교육 2030 소통마당을 엽니다. 교육청은 교육단체로부터 추천받은 280여 명의 위원에게 충남 미래교육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영주 미래교육추진센터장은 충남 미래교육 2030은 3년간의 정책 연구와 10,000명 이상의 설문조사를 거쳐 수립했다며 앞으로도 교육 공동체와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미래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앞두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정원산업관을 오픈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박람회에 참여하는 정원 분야 기업 40여 곳의 제품 소개를 비롯해 나만의 캐릭터 꾸미기, 정원형 미로 게임 등 콘텐츠가 제공돼 박람회에 흥미를 돋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람회 주요 프로그램과 연계 행사 등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접속은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QR코드를 스캔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온천대로의 상습적인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확장 재가설을 추진하고 있는 온천교를 28일부터 편도 2차로로 임시 개통합니다. 시는 현재 아산에서 천안 방향에 대한 공사를 완료했으며 이어 천안에서 아산 방향 기존 교량 구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번 임시 개통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편 시는 10월부터 가설 교량과 천안에서 아산 방향의 기존 교량을 철거할 예정이며 오는 2023년 6월 신설 교량 설치가 완료되면 편도 3차로로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